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인구 56만 도시 김해시는 올해 들어 산업구조 전환과 광역인프라 확충이란 굵직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태용 김해시장과 함께 경전철 재정 문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공공의료원 건립까지 이 김해의 핵심 현안과 향후 구상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해시장 홍태용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장님 먼저 올해 김해시 10대 현안 가운데 1호 과제부터 짚어보려 하는데요. 부산 김해 경전철 국비 지원입니다. 말만 들어도 뭔가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우선 과제로 둔 배경이 있을 겁니다. 듣겠습니다. 네. 우리 김해 부산 경전철은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이렇게 일상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또 두 도시에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92년도에 우리 김해 부산 간의 출퇴근을 좀 원활히 하고요. 또 김해 공항에 대한 접근성도 좀 증가를 시키고 또 두 도시 간의 광역권 형성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김해 부산 경전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건설을 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와 또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BTO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이 이용 수요에 대한 예측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바람에 재정 분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애시당초 건설비를 국가 보조 비율이 18%에서 15%로 적게 이렇게 투입이 되는 바람에 민간 차입금 금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부산 김해가 매년 2011년도에 경전철이 개통한 이후에 지금까지 재정 부담금을 계속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두 도시가 9천억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지금 지원을 했고요. 2041년까지 추정을 했을 때는 1조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주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정지원금을 메우는 일은 오롯이 김해시와 부산시 두 지자체가 전적인 부담을 하고 있다 보니 시 재정에도 이렇게 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만 가지고 봤을 때 1년에 500억 이상의 재정지원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시민생활과 이렇게 직결된 다른 정책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들 김해시 입장에서는 시상초 이 사업이 정부의 시범 사업이었고 또 정부가 이용 수요를 과다하게 잘못 예측한 그런 이제 문제도 있고요. 또 정부도 당시에는 실시 협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합계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지원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또 운영을 하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들기 위한 우리 김해시 현안의 제 첫 번째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국토부 장관을 찾아뵙고 당위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부산시와도 이렇게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시 재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하고 시민분들께 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이게 현실적인 해법을 꼭 찾아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자체 부담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성, 일상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 발전 이 전략 속에 동남권 물류 허브로 김해시가 도약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이른바 5극 3특 중에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을 조선이나 항만, 물류, 제조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가겠다라는 구상이 있습니다. 그 구상 속에서 우리 김해시가 동남권의 물류 허브 도시로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김해는 전국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나들목,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고속도로 나들목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또 인근에는 우리 부산 진해 신항이 있고요. 또 신공항이 건설되고 있고 신항철도 등 육해공에 해당하는
교통 물류와 관련된 트라이포트가 모두 갖춰진 이런 물류 산업의 최적 입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우리 김해시와 경상남도 또 부산시가 이렇게 함께 뜻을 모아서 정부의 그 국가물류 기본계획과 또 국가균형 성장 종합계획에 저희들 안을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공동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요. 또 이런 법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도 저희들이 함께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조성이 되면은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고 또 거기에 국가 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 미래 성장의 핵심 프로젝트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김해시가 동북아 물류 허브 도시로 성장하고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에 좋은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교통과 그리고 물류에 있어서 김해의 미래까지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잠시 현재로 돌아와서요. 이 김해라는 도시의 뭐 산업 토대로 봤을 때는 이 현재가 제조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 제조업 현재가 있는데 이제 미래로 갔을 때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게 더해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네. 또 산업 지형도 그려질 것 같은데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해의 지역 내 총생산의 약 절반 정도를 제조업이 담당하고 있는 예. 대표적인 그런 산업 도시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제조업이 지금까지 우리 김해 경제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온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제 산업 구조가 금속기계 중심이고 10인 이하의 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또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 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 김해가 가지고 있는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생명,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 미래 자동차, 또 로봇, 에카 수소와 같은 이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김해가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5대 전략 산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산업군별로 이 군 산업들을 집적화시키는 산업단지 클러스터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미래자동차 버추얼 센터와 한국 로봇 리퍼브 센터를 준공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전력 반도체 솔루션 센터, 또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 기술 센터, 또 극저온기계 실정 연구센터, 또 물류 로봇 실정 지원 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반 시설들이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초안전 디지털 기술 지원센터가 또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정센터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제조업의 첨단 산업에 대한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클러스터화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해가 쌓아온 이런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첨단 기술을 더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형 산업도시로 김해가 발전해야 된다는 전략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급격한 이제 전환이 아니라 기존의 김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고 네. 이제 거기다가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된 산업도시를 그려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정체되지 않으려는 김해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는데 의료 인프라 대목은 여전히 좀 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드러난 지표를 보면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인데 경남 평균이 2.6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회하고 있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인데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또 시장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은 정말 수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김해시가 5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중에 유일하게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은 우리 시민분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달려있는 오래된 수건 사업이고요. 지난해 연말에 이제 경상남도 주재로
설립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달 말에는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김해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을 하고요.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공의료원은 우리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 부근에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300병상 규모로 심내혈관 센터와 또 응급의료센터, 또 영유아들을 위한 야간 진료센터와 같은 필수 의료 위주로 의료원을 준비를 하고요.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2032년을 개원을 목표로 해서 진행해서 꼭 잘 완성이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오랜 염원이었기 때문에 2032년이 심리적으로 시민들은 거리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병원연이니까 네. 좀 계속 질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대목에서 교통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해 밀양 고속도로 예타 통과 이후에 비음산 터널에 대한 관심, 특히나 동부 경남에서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해와 창원을 잇는 핵심 연결축이기 때문인데 향후 사업 계획 전망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비음산 터널은 김해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 주신 동부 경남 광역교통망 흐름에 예.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출퇴근 시간 우리 김해와 창원 간의 창원 터널이나 불모산 터널에 아주 이렇게 심각한 정체에 대한 해결은 오래된 저희들한테는 과제입니다. 2006년도에 이 비음산 터널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처음에 제안된 이후에 지금 20년간 표류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지난해에 김해 밀양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속도로 사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해 진내에서 비음산 터널을 통해서 창원으로 이어져야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이제 정부에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하는 해이고요. 또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올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음산 터널 노선이 반영이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함께 긴밀히 이렇게 소통하고 대응하면서 지난 연말 또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비음산 터널을 통한 창원과의 연결이 꼭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전달을 해둔 상태입니다. 예. 참 여기다가 이제 시도민들이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수도권처럼 우리도 뭐 지하철이 있든 아니면 전철이 있으면 좀 편하게 이동이 가능할 텐데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김해 입장에서 본다면 개점 휴업 상태인 장유역이 먼저 떠오르기도 그렇죠. 하는데 공정률이 마무리 단계인데 여전히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지금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됐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시장님? 예, 뭐 아시는 대로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공정률이 지금 99%를 넘었고요. 예. 2021년 이후에 지금 6년 동안 답보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 정부와 이렇게 시행사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개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제 2021년도에 장유역이 지금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도 개통이 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해시와 우리 상공계 또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조기 개통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경상남도를 방문하신 대통령께서 우선 선개통하고 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예.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하루라도 앞당겨서 개통이 되도록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이 되면은 우리 부산과 마산을 잇는 시간이 30분대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또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게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예. 현재 이렇게 기재부 산하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광역권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김해에서는 광역철도에 대한 순환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양산에서 김해시청을 통과해서 장유역을 거쳐서 마산으로 연결되는 이 동남권 광역순환철도의 노선 변경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은 김해는 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역이 그럴 때는 경전철과 동남권 순환철도가 함께 겹쳐지는 복합 환승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장유역은 동남권 순환철도뿐만 아니고 부천, 마산, 복선 전철, 예. 또 신공항이나 신항으로 가는 그런 철도가 겹쳐지게 되는 복합 환승 역할을 하게 되는 또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의료 인프라도 그렇고 지금 짚어주신 교통 인프라도 그렇고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해시가 지금 정말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또 산업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K 콘텐츠 관련해서 그렇다면 김해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 그러면 그 답변에는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세계적으로 이 캐대언 신드롬을 보면서 우리 K 콘텐츠가 글로벌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아시다시피 전통 제조업 중심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산업에 대한 다각화를 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경남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고요. 그렇죠. 또 김해에 경남 컨텐츠 기업 지원센터가 개소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또 이 문화라든지 컨텐츠 관련 많은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 산업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김해입니다. 그래서 김해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김해 유통관광단지 내에 경남 글로벌 컨텐츠 산업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컨텐츠 기업들을 좀 경남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28년을 개관 목표로 하고 있고요. 38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컨텐츠 마스터 플랜 산업 인프라를 집적화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또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김해 경제의 새로운 또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제 김해가 기존에 이제 제조업이라는 경쟁력이 있는데 이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각화된 산업이란 날개가 필요한 것이고 빠르게 이제 앞으로 뛰어가기 위해서는 청년과 또 청소년들을 위한 또 기반 조성이 두텁게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선 오는 3월입니다. 다음 달인데 김해 패스가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정책인데 살펴보니까 의미가 단순히 교통비 경감에만 그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어떤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김해 패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올 3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요. 우리 시민 이동권을 넓히고 또 교통비 부담을 좀 줄여드리는 교통복지 정책입니다. 우선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13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청소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월 최대 40회까지 예. 다음 달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기에는 통학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문화활동 등으로 이동이 많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통해서 부모님들께는 교통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교통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한 이 김해 패스는 교통비 절감 말고도 자가용 이용 수요라든지 또 교통 혼잡도도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을 시작으로 해서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시민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청년 또 성인
또 경전철, 광역버스로까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해 시민들의 좀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초석이 돼야겠습니다. 예. 예. 자, 시장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짚어보면요. 김해 산단 관련해서 괄목할 만한 수치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김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 수가 2021년은 850여 개였는데 1,500개로 늘어났다. 그럼 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진영 택업 일반 산업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더군요. 네. 예. 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산단 입주 기업체 수가 4년 만에 약 2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 김해시가 아직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또 산업 용지가 빠르게 이렇게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1% 정도입니다. 오, 네. 경상남도가 4.3%고요. 예. 전국 평균이 2.8%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 산업 용지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저희들 진영 택업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진영 지역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첨단 산업이라든지 기술 기반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 전략 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현재 시행 중이고요. 또 산업단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산업단지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또 산업단지가 이게 조성이 되면 단순히 공장 부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 연간 생산액이 1조 원, 그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가 6천억 원,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도 2,30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의 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적인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뭐 기존에 이미 경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김해인데 여기 역동성을 또 불어넣기 위해서 이 김해 산단의 미래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네. 김해하면 뭐 문화 그리고 관광의 경쟁력도 우린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예. 걸 좀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이제 글로벌 관광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기 위해서 문화와 관광의 외연을 넓히는 데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대만에 대형 크루즈 선사에 대한 경영진을 직접 초청을 해서 부산 북항으로 입항하는 대만 크루즈 이렇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항지 관광을 좀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해시는 부산 북한과의 거리가 가깝고요. 또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김해시에서는 역사 문화 관광 거점도 있고요. 또 체험할 수 있는 가야 테마파크나 레일바이크나 와인 농골 같은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김해 관광 유통단지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루즈 기항 관광지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광 수용 태세도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또 27년에 김해에서 글로벌 도시 관광진흥기구 TPO라고 하는 세계적인 총회가 김해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국제 행사의 준비도 점검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범 관광을 진행을 했는데 시범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예. 많이 높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올해 4월에는 김해 우리 시립 김영훈 미술관이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인프라 구축에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훈 시립미술관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의 원형을 비롯한 이 조각미술의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김용원 작가의 대작들이 전시가 될 계획이고요. 또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립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야고도 김해를 이제 뛰어넘어서 현대 예술의 도시 김해로 이렇게 확장하는 상징적인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김해에 꼭 한번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화 인프라까지도 소외받지 않는 김해 2026년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병오년에는 시장님 처음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해 시민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2022년 7월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꿈과 행복이라는 가치는 어떤 한 시기에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김해가 늘 지켜가야 할 가장 본질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그 약속이 말에 머물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소통하며 작은 변화라도 느낄 수 있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김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있고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할 변화도 남아 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존중받고 그 꿈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도시 김해를 위해서 시민 우선과 실사구시의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해의 변화와 도전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함께한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